예, 반갑습니다. 예,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총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총영입니다. 예, 자, 수요일은 토마토 투자 자문팀, 저와 명준호 운영이 한 팀이 돼서 이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명준호 운영 지난주 우리 좀 많이 바빴죠? 네. 우리 뭐 강연회도 있고, 많이 좀 오셔서 성황리 잘 끝났죠? 네, 예. 투자자문 모든 운용력들이 다 출동한 합동 강연회였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또 2월달 시장이 좀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제 2월 들어서 2월달 시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2월달 시장이 그렇게 썩 월간 단위로 보면 썩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명진호님 2월달 시장 대체 짧게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2월달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수에 있어서도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전혀 엉뚱한 날들, 미국장이 오히려 급락이 나온 날 이런 날들 한번 강하게 올려치고 또 글로벌 장세 좋을 때는 좀 빈둥거리는 그런 양상들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그에 비해서 최근 지금 한 6거래일도 지수는 갇혀 있지만 종목들 장세는 굉장히 지금 3%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 그런 장세이듯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도 2월달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순환 종목 장세는 강력하게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보게 되면 1월달 연초 시장은 1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거의 반복적으로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효과 때문에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2월달은 대체적으로 쉬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쉬어갔는데 그렇게 완만하게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 대체적으로 올 초에 조정을 받고 올 말에 갈수록 상승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최근에 3년 동안 좀 보니까 2월달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양봉으로 끝났더라고요. 평균 단위로 종합주가지수가 1900에서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 2000포인트 초반에서 월말에 갈수록 2000포인트 근접하는 그런 흐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현재 이제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이 다만 예년과 다르게 1월달에 급하게 올랐으면 2월달부터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도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월 효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완만하게 2월달 시장 또 추석 구정 명절도 끼어 있어가지고 영업일 수가 좀 많지는 않지만은 완만한 어떤 상승 움직임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맞수 혈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1 맞수 배틀 오늘의 주제를 보고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라운드 1, 우리 시청자님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가 선정이 됐네요. 정유화학, 조선주, 요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종목들입니다. 반등이 좀 지속이 좀 될까, 그 이슈가 좀 잡혀져 있네요. 자, 우리 명진호 형님, 한마디로 어떻게 할까요? 반등 오늘 약간 일부 종목들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름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정화주. 그러니까요. 그죠? 이 정화주라는 명칭이 언제 생겨났는지 아세요? 글쎄, 지금 모르겠습니다. 창화주는 예. 많이 들어봤는데 정화주라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으로는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1년도에 거의 이제 그야말로 거의 상투 때인데, 그 당시에 차화정도 한번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차화정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에 또 정화조, 정유화학, 조선도 또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정화조 얘기가 나왔는데, 정화조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때부터가 그 정화조의 실현의 시작이 됐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죠. 이 섹터들 거의 한 70% 이상 빠져 있는 데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인데, 일단 최근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주제 오늘 간단히 한 말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반등이 지속될까? 먼저 얘기하고. 예, 반등이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는 끝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끝물이다. 예. 그럼 반등 여력은 반등 여력? 별로 추가 상승 여력은 제 생각에 거의 다 거의 온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쪽인데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반등 지속될과 관련된 한마디는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추가적인 상승은 시도를 하겠지만은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단 좀 그렇게 좀 간단한 한마디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정유화학 조선주들에 대한 주 종목들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 우리 명준호 운영님이 좀 짚어주시죠. 예, 정유화학 조선이 지금 반등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지금 한 10월 달 한 중순 정도부터 10월 달 중순경부터 한 12월 초까지 12월 초까지 일단 거래소의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정유주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상당히 세게 나왔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2월 달 중순 넘어가면서는 이제 코스닥의 좀 IT 부품 그리고 게임 이런 쪽이 또 강한 순환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고는 이제 1월 달 한 중순 정도까지 한 달 정도 이제 코스닥 장세 가다가 1월 중순 정도 오니까 이제 IT 부품이나 게임 이런 쪽들이 이제 좀 탄력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다시금 낙폭과대 라인들 꼭 정유화학 조선뿐만이 아니죠. 낙폭과대 라인들 거래소에 종목들에 있어서 순환 강세가 상당히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오늘 최근에는 이제 유가도 상당히 이번 주 지난 주말 이번 주 들어갔고 유가도 44불대에서 상당폭 그래도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최근에는 유가가 좀 급반등이 나타나는 양상들 속에서도 시가권에 갭 떴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양상들이 정유나 조선 뭐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상당히 뭐 반등폭 자체도 최근 그래도 한 보름 정도 상당히 나왔는데요. 좀 탄력이 이제 둔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정유화학 조선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피해주로 인식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의 흐름 자체를 유가가 급락한 시점부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한 시점이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70불대가 분기하면서 수직 급락한 시점이 작년 11월 말입니다. 11월 25일부터 유가가 90불대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이제 유가가 70불대 좀 급락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정유, 화학, 조선 관련 대표적으로 유가 피해주들이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53불대를 시점으로 해서 연초부터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1월 달까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유가 하락이 전개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정유화학 조선 섹터들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1월 저점 대비해서 종목별로 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거의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제가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주요 종목별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적게 오른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9%대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이제 정유업종의 S-오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39.5%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정유화학 조선 섹터들이 1월 저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22%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이 1876이었으니까 오늘 현재 1967포인트 감안하면 종합주가 지수는 4.6%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들 낙폭 과대 종목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연초부터도 유가 하락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거의 한 16%, 18% 넘게 초과 상승을 하면서 가장 핫하게 오늘까지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정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빠졌고 유가가 또 최근 들어서 40불대 중반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들 관련 종목들도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왔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오늘까지 좀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 결국은 최근에 주가의 이 관련 종목들은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등락이 전개 좀 되겠지만 이들 관련 부분은 이따 좀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 이런 또 움직임을 전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장 단기적으로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섹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본다면 이들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이들 관련 종목이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주가 실적보다는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하락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좀 반등이 전개됐다는 관점에서 향후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실적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조선화학 이들 정유업종들에 대한 실적 좀 우리 명준호 운영님 좀 체크 좀 해주시죠. 네, 뭐 실적은 여전히 아직 뭐 나오지는 않는 단계죠. 오히려 지금 4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뭐 정유 쪽도 그렇고 재고평가 손실 등등 해갖고 적자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면들은 있지만 역시 작년도 이제 한 뭐 9월달, 10월달 넘어오면서 낙폭 자체가 워낙 컸던 면들 그런 요인들이 역시 선반영 요인으로 좀 악재가 상당히 희석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 지금 보여지고요. 여전히 좀 PBR 국면이라고 봅니다. PBR 자체가 워낙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뭐 부진한 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별로 그렇게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지금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은 일단 에너지와 화학 그리고 조선업종 등에 있어서 2014년도의 실적과 또 15년도의 실적에 따른 뭐 PER과 PBR 수준들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뭐 정유 그리고 에너지 이런 쪽 섹터에 있어서 PER은 역시 안 나오죠. PER에 있어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100배 이상 그렇게 나타나는 단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상당히 반등한다고 한 65불대 이상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 경우에 컨센서스가 대략 한 퍼 수준에 있어서는 10.7배 정도 나오고요. 현재 뭐 PBR 수준은 대략 한 0.7배 정도. 역시, 낮은 PBR, 그런 면들이 시장 수급이 그래도 지금 1월달, 2월달 좋은, 거래소의 시장 수급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싸다.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질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주가 상승 요인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배팅들이 좀 들어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학업종에 있어서는 PBR 메리트는 좀 떨어집니다. PBR 메리트는 한 0.9 내외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땐 PER 수준 한 20배 정도 나타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폭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한 12배 정도 예상되는 지금 PER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일단 빠지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면서 또 PBR 수준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한 0.6배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계가 그래도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근원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PER 수준 역시 14년도 상당폭의 지금 적자 구조 속에서 추정이 불가한 그런 면들 되고 15년도에도 조선업황이 상당히 호전된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도 퍼 수준에 있어서는 한 20배 이상 나오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명준호 운영력은 전체적인 섹터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네요. 저는 일단 뭐 종목별로 일단 좀 구체적으로 잠깐 좀 짚어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4분기 먼저 실적 업종별 보게 되면 아직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 섹터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만 좀 발표가 됐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LG 화학 정도 해서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S-오일이 지금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미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졌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는 시장에서 큰 영향을 안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S-오일 같은 경우 뭐 대규모 적자가 좀 났고 SK이노베이션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지만 크게 적자가 날 거란 전망이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 화학업종도 대체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기업들 실적이 반영이 되면 대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하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또 향후에 안 나오는 종목들도 그렇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 전망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한 20% 정도까지 좀 안 좋게 좀 나왔는데 관건은 현대중공업의 관건이죠. 현대중공업의 관건인데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지금 약 3조 원 정도 지금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조 원 정도 적자를 하고 있고 그 맨 아래에 있는 보면 현대미포가 지금 약 1조 원 가까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죠. 즉 현대중공업 계열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거의 뭐 4조 원 가까이 지금 올해만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쪽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올해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악재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추정 실적 2015년도 실적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밸류션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내년도 예상 실적 이 실적 자체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가 좀 반영이 좀 된 겁니다. PER 수준으로 본다 한다면 약 78배 정도까지 좀 되는 수준이죠.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조선업종의 투자 메리트 자체는 PBR 지표들이
낮다. 0.7배 정도 되는 수준 자체가 매력적이다. 이게 PBR이 낮다는 것 자체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지 않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올해 실적 부분을 좀 밸류에이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이거는 올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은 제가 다 반영이 됐다는 전제 하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향후에 발표되지 않는 기업들, 시장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한다더라도 거의 90% 이상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 자체가 중요한데, 올해 실적 전망치 자체도 상당히 PER 기준에서 13배, 14배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SKC라든가 코롱, 인더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싼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PER 기준에서 지금 올해 13배, 1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올해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60불 이상 반등이 전제가 된다는 선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그런 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 좀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일단 실적보다는 호재 요인이 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가 이제 급반등, 예상으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할 수 있는 정유업종, 소선 섹터들에 대한 호재 요인이 좀 추가적 상승을 될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라기보다 현재 어떻든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호재는 역시 낙폭이 크다는 거, 그게 가장 호재라고 봅니다. 지금 중기적으로 한 3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나 단기적 한 6개월 정도 놓고 봤을 때나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그게 이들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벌써 한 2011년 기준으로 한 3년 동안에 해당 업종 주가가 최근 좀 반등폭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하락률이 거의 한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급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결국 고점부, 월봉상의 대량 거래는 대부분 2011년, 12년에 나왔는데요. 고점부에 이 종목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물린 투자자의 경우라면은 뭐 20, 30% 내지는 40, 50% 반등이 나와도 사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나 하고선 또 물타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그런 수급상의 이점들이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결국 PER 지표, PBR 지표를 다 낮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적이 어지간히 나쁘게 나와도 상당히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들, 반면에 약간만이라도 호재 요인이 보이거나 경기가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만 있을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일단 최고의 호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몇 가지를 잡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요인은 일단 유가 바닥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좀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유가 기관들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보게 되게 되면, BOA라든가 멜린치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UBS라든가 바클레이즈가 지난주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대체적으로 40불대 정도에서는 유가가 바닥이 좀 될 거다. 일부에서는 30불 정도까지 잠깐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40불대에서는 바닥을 확인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0불대에서 바닥 확인하고 거의 50불대 이제 올라섰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전망대로 대부분 공감대가 40불대 정도에서는 유가가 바닥이 확인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유가 피해주들이 더 이상 유가 관련해 가지고 악재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또 부분들을 좀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부분 자체가 이제 기저 효과 부분이죠. 작년도에 이제 유가 하락 4분기 때까지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실적이 다 4분기 때 최악을 기록한 상태고, 작년에 이제 53불대로 유가가 끝났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부분도 일부 정유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마감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또 기저 효과 부분 자체가 올해 1분기, 빠르면 1분기 아니면 2분기 정도 반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자체는, 그 다음에 PBR 지표 자체가 상당히 낮다. 국내 그 대표적인 화학, 정유, 조선 섹터들이 실적은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은 주가 순자산 비율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유가가 안정을 좀 찾으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전개가 된다 한다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마지막 부분 자체는 대차 거래입니다. 공매도 관련 물량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들 관련 종목들이 더 이상 유가도 빠지지 않을 거고 기업들의 실적도 바닥이 대체적으로 작년에 확인이 됐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안 빠질 거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물량들이 빠르게 대차 잔고가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랐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SO일이라고 하는데 SO일 보게 되면 대차 잔고가 1250만 주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HTS 보게 되면 지금 850만 주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대차 잔고가 거의 400만 주 가까이가 소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차 잔고 해소가 됐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대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또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그러면 약간은 이제 우리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는 약간 악재성의 어떤 성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악재 요인은 뭐 어떻게 좀 몇 가지 보고 있습니까? 예, 역시 뭐 악재 요인이라면은 사실 뭐 주가가 반등을 안 했으면 악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악재라면 역시 실적이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되겠죠. 예,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은 반등폭이 늘면 늘수록 이제 점점 희석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역시 추세적으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실적이 의미 있게 호전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2015년도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 조선주 역시도 의미 있게 반드시 뭐 2010년, 11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딩이 완연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고요. 저 역시도 정유화학 조선에 있어서 뭐 16년도 이후라면 몰라도 15년도에 본격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턴어라운딩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들 섹터 정유나 화학 조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그 트레이딩이라고 보죠. 보통 말씀하는 뭐 보통 얘기하는 그 트레이딩의 관점들 오히려 한 보름 정도 놓고선 단기적으로 한 20% 뭐 내지는 그 이상을 노리고 또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다시 팔아줬다는 그런 매매가 바람직한 지금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 경기 회복이 그래도 나타날 경우 올해 뭐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나타날 경우 실적 호전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순서는 역시 화학 그 다음이 정유, 그 다음이 조선 이런 순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배팅을 향후에 고려하는 면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좀 뭐 악재 요인,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이제 첫 번째는 유가 반등이 제한적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유가가 40불대에서 지금 50불대 정도까지 급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대체적으로 시각 자체가 최근에 유가 하락 자체는 그 산유국과 그 오펙 비산유국 세일가스로 무장한 미국과의 어떤 치킨 게임의 어떤 공급계 관련 부분입니다. 과거에 유가 하락이 최근 들어서 90년도 이후에 두 차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2007-8년도죠. 예, 97-8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유가가 급락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08-9년도에도 결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진 때문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침체 국면에 전개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가 빠졌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빠르게 수요가 해방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공급 물량 때문에 유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 자체가 미국의 세일가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이 나와도 과거처럼 빠르게 70불, 80불, 100불 정도까지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올해 주요 기관들이 유가의 어떤 평균을 50대 중반에서 50불 중반에서 WT 기준에서 60불 이상을 본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요 기관들에 대한 유가 전망을 해놨지만은 바닥은 40불대 형성은 됐겠지만은 50불대 중반 정도가 대부분 골드만삭스라든가 UBS라든가 바클레이즈가 올해 예상하는 유가의 평균 수준이라는 거죠. 50불대 중반이. 그래서 유가가 크게 추가적으로 반등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유가 피해주들이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측면 자체가 부담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 지표입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정유화학, 조선주 주요 종목들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결국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에서 본다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 화학이라든가 정유 조선 섹터들이 해외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가지고 얼마만큼 투자 매력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표를 보시게 된다 한다면 화학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중에서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을 비교를 한다 한다면 미국에 있는 듀퐁이라는 회사와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자,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LG하고 롯데케미칼 지금 PER이 구진이 평균 20배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듀퐁은 지금 14배라는 거죠. 미국의 평균 PER이 지금 16배, 17배고 우리나라는 10배라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정유회사를 본다 한다면 SK이노베이션하고 SO일은 작년에 적자입니다. PER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미국의 엑슨모빌은 12.9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적자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캐펠이라는 회사가 PER이 11.5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조선업체가 양지장이라는 회사가 PER이 8.5배라는 겁니다. 즉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국내 대표적인 어떤 섹터들의 수익성 지표 자체가 싸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현재 최근에 오늘 약간 2천억 가까이 매수가 입됐지만은 이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최근에 기관 매수만 들어왔지 외국인들이 별로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밸류에이션 차이가 매력이 부각이 돼야지 외국인들 주식을 사면서 이들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입니다. 다음 표를 보게 되면 엑슨모빌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국내 정유회사들이 주가가 다른 해외 정유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대표적으로 빠르게 올랐었습니다. 미국의 엑슨모빌 주가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반등하면서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3일 동안 올라오면서 주가 좀 올라왔는데 아직도 다우지수는 거의 역사적으로 고점 근처이지만은 엑슨모빌과 관련된 세브란 텍사코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아직도 부진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조금 전에 정유회사들 평균 20%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엑슨모빌은 저점에서 약 10% 정도 상승한 상태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즉 우리 빠졌다는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국내 정유화학 조선주들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서 거의 다 낙폭 과대했다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마무리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요인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 정유화학 업종이 조금 전에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 명준홍이 또 전개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같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마무리가 좀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전략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요?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런 지금 견해들을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이죠. 지금 박준효 윤용령님이나 저나 지금 이 정화조 반등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현재 위치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인데 이거랑 똑같은 주제입니다. 3달 전에 정유나 화학조선 당시 그때는 지금과 내용이 정반대였어요. 급락이 지속될까 그런 주제로 똑같이 마스 배틀 시간에 박준현 의원님과 제가 같이 이걸 또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그때 박준현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박준현 의원님이 둘 다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때는 시장이 이들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또 대부분 많은 또 방송이나 애널리스트 의견들도 부정적 일색인 그런 시점에는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사볼 만한 기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던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또 반등폭이 상당히 이미 나온 시점 현재 시점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애널리스트나 보편적인 의견들이 이쪽 이제 추세가 돌아나갈 수도 있다. 막 그런 분위기를 잡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지금 특징들 이해를 하셔야겠고 이게 또 저희가 운용력 으로서 상당히 특화된 면이다. 그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요 추세적인 지금 지속, 단기 추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속이 좀 어려울 가능성. 그런 면들은 이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 종목, 특히 월봉이 수직으로 급락이 한 2년, 3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나온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터닝이 나타날 때 수직으로 V자로 바로 터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18 내지 24개월 정도는 바닥권에서 등락 구간을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요. 이 등락 구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등락 구간이라는 건 월봉의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의 진폭이 그래도 20% 40%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는 할 만하죠. 저점은 찍어놓고 등락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시점 같이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상당히 나온 위치는 오히려 매매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하는 것들이 그런 지금 뭐 이유가 지금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네, 일단은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일단 마무리고요. 결국은 종합주가지수가 저는 뭐 올해 연말 2150, 8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들 종목들이 가야지 종합주가지수가 가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체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국면 자체가 마무리가 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언급한 그 정화조 관련 종목들이 성장 자체가 거의 정체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거의 2011년도인가요? 관련 산업재 관련 섹터들이 고점 형성된 이후에 2011년도 일부 기업들 매출액 고점 형성된 이후에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 거의 20% 30%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거죠. 성장률 자체가 정체가 좀 되는 거고, 또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기저 효과 때문에 좋아진 이유 자체가 워낙 낙폭 과대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과의 어떤 레깅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반영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즉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제품 가격 마진 폭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자체가 크진 않다는 측면이, 그 부분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최근에 유가가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되면서 반등이 좀 마무리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쪽에 봐야 될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 증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전에 보게 되면 표를 좀 제가 준비한 거 보게 되면 정화적 주요 종목들이 유가 급락한 이후에 보면 주가 거의 다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왔어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가가 급락한 시점이 11월 25일이라고 그랬죠. 11월 25일 날 SK 이노베이션이 98,5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 당시 유가는 거의 80불대였었습니다. 근데 유가는 지금 50불대고요. 근데 주가는 지금 이미 오늘 10만 원대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올라선 겁니다. SO일 같은 경우 오히려 당시에 11월 25일 날 47,500원인데 지금 62,9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떴다는 거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회복이 되면 됐죠. 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일부 종목들, 현대 중국 같은 거의 다 많이 회복이 좀 됐는데, 여타 종목들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현대미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이들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유가 급락 이전, 유가 급락은 아직도 그 시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이미 그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선 반영이 좀 됐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업들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더 상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실적이 증가가, 아직 관련 기업들 실적이 아직 확인도 안 됐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전략을 제가 좀 함께 좀 말씀 좀 드린다 한다면, 일단은 매매 자체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음봉을 맞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일 같은 종목들은 그랬던 부분들이 최근 이제 대차장구가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도 있으니까, 대차장구가 많이 해소가 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어떤 수급이온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일부 안 나왔던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또 쇼킹한 실적이 나오면 또 악재로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실적이 발표되지 않는 분들 실적이 확인이 할 필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1분기 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3분기라든가 3월달이나 4월달 정도에 나와야지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 단계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에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추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들 관련 종목 시장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야지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래서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전략은 내일부터는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저점에서, 그 다음에 올라간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 단기적으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업종으로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화학업종 중에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목, LGI라든가 종목보다는 이제는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올해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대한유화라든가, 그다음에 소재 관련 종목 쪽에서 SKC라든가
코롱인더라든가 뭐 효성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탄탄하거든. 그들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안정성이 있고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들 종목들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에다가 아직 수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유회사 현대 오일뱅크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우조선, 조선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주 쪽에 대한 그래도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우조선, 희양정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종목 중심에서 이제 업종으로 해서 차별적인 종목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전략까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준호님 전략 좀 말씀 주시죠. 예, 저의 전략에 있어서는 꼭 정유 그리고 화학 조선뿐만 아니고 사실 그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낙폭과대 그런 가운데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월봉상에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바닥을 찍은 섹터들 뭐 정유나 화학 조선 뭐 뿐만 아니고 철강이나 건설 또 IT 뭐 해운 뭐 등등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되겠는데요. 중장기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전반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은 뭐 올 상반기 내지는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중기적으로는 바닥을 이미 찍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락 구간에 접어든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해법을 드리자면 무조건 대중의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이 등락, 결국 추세는 없다, 바닥은 찍었대, 추세는 없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상당폭 오르면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반면에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또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위치에서는 상당히 매력있게 또 시세를 주는 게 이들 섹터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즉,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간단히 세워드리면은 거래량 부진 시점, 3개월, 최근 3개월 최대 거래량 대비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시점은 이제 슬슬 이 종목을 사볼만 하겠다. 매수의 관점을 이제 매수의 마인드를 견지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면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들, 예를 들면 지금 딱 정유화학, 조선 이런 쪽들이 되겠죠. 3개월 평균적인 저점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항상 지금 전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에 있어서는 모의 투자 계좌 내지는 일부 이 회원 계좌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투자자문 제가 직접 운용하는 일임 서비스의 계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앞선 계좌, 앞선 위에 그림을 보면은 그건 12월 달입니다. 12월 초에 일임 서비스의 포트 잔고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유주가 무려 전체 잔고 중에서 40%나 해당할 정도로 집중적인 매수를 넣죠. S51의 매수 가격을 보면은 39,950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12월 달 월 중에 4만 원 밑에 같은 날이 딱 하루 반나절 정도 있습니다. 그날 바로 낚아챈 것이죠. 바로 그런 매매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현재 시점 같은 경우 제가 매매를 할까요? 잔고에 들고 있을까요?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을 상당히 높여가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는 오히려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자세.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오늘의 잔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일임 서비스에 있어서 갖고 있는 잔고의 내역들이 돼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기저 효과를 이용해서 또 새롭게 매수할 종목들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한 종목이 있어갖고 손익률이 0.0% 이렇게 지금 찍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있죠. 한진해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진해운을 산 거예요. 지난주에 한진해운을 샀다. 한진해운 같으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안 좋은 종목이 해운이라고 생각이 되죠. 반면에 유가가 빠지면 좋은 종목을 이런 정유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지난주까지인가요? 지지난주 말 지난주까지 유가가 계속 빠졌죠. 계속 저점을 낮추고 빠지고 저점을 낮추고 빠지는 동안에 S-오일이나 정유주들은 오히려 중박 대박이 났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이제 저항에 막 걸려버리죠. 반면에 최근에 지난주 후반 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담아놓은 한진해운은 수익률이 일주일 사이에 17%나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가가 오른다 빠진다 보다도 대중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관심과
10대에 붙은 시점은 무조건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안 좋은 시점. 반면에 같은 이 경기 민감 그 중장기 낙폭을 찍어준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오히려 거래량이 직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되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대중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벗어난 위치에서는 별 호재가 없는 가운데서도 쉽게 수익률을 강력하게 주는 그런 장세가 현재 장세라는 거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 상당히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예, 뭐 자문, 투자 자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항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뭐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들어오실 수가 있지만 이런 일임 서비스, 제가 직접 운영드리는 일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기가 막힌 매매를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명준호 운영이 매매 스킬, 매매 기법과 그리고 최근에 뭐 결국 우리 명준호 운영이 레전드에게 듣는다 역발상 투자의 어떤 기재를 할 수 있는 좀 템플턴을 레전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나요? 네. 예, 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했던 내용들 자체가 오늘 내용 자체가 정하죠. 추가 반등이 좀 가능할까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너무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가 좀 된 거죠.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에 관심 갖기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조금 눈을 좀 되돌려 보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라운드 원의 주제가 정하죠.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좀 해봤습니다. 대체적인 공통된 내용은 뭐 조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쪽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명준호 운영은 약간 좀 더 보조성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추격 매수 자체는 거의 절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결국 시장 자체는 이제는 업종 내에서 약간 차별화되는 쪽이고 또 다른 종목 쪽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서로서히 또 눈을 좀 돌려서 좀 시장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요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라운드 원의 주제 오늘 여기까지 좀 전개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부 마수 동맹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